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여러분들의 소위 말해서 시험에 대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초등과 중등 묶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현재 지금까지 유지되고 왔던 기조들이 작년과 그리고 재작년을 통해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선배들이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내용들이 이제는 정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2023학년도 여러분들이 시험 칠 거는 2024학년도입니다. 일단 2023학년도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 중등 다 필요 없습니다. 200명 뽑았어요. 1차 기준으로. 그리고 경쟁률이 이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초특 같은 경우 이렇게 뽑았고요. 경쟁률이 이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게 4년 전, 5년 전만 비교해 보더라도 엄청 많이 깎인 수치죠. 그래서 3, 4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정말로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분들 두세 번 하다가 그래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기간제 하자. 기간제 하면서 천천히 공부를 하자라고 하면서 뭐 기간제도 하고 임용 공부도 하고 이런 식으로 좀 장기적으로 본 사람들이 꽤 많았습니다. 왜냐? 기간제 자료도 널널했고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TO도 괜찮았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200명, 240명입니다. 단적인 이유로는 지금 이 200명 있잖아요. 이 200명. 재작년 경기도가 200명 뽑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국에 200명 뽑아요. 이러니까 경쟁률이 심각하죠. 그래서 초특은 그렇지 않지만 중특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저한테 상담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시험 떨어지고 상담을 하면 뭐 할래라고 물어보면 그래도 공부해야 되는 사람이 꽤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다 대답이 뭐냐? 기간제 하겠대요. 근데 생각을 해봐. 경쟁률이 이렇게 있었죠. 떨어진 사람은 다 뭐 할까? 기간제 할 거잖아. 기간제도 구하기 쉬울까요?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아, 이제는 기회가 별로 없구나. 그리고 할 때 제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거고.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한다고 하면 거짓말 안 치고 일주일 내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죠. 그래서 빨리 6화 원칙에 의해서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6화 원칙에서 두 가지는 누가 할 거냐? 본인들이 하겠지. 얘기할 필요 없을 거고. 그래서 어디서 할 거냐?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할 필요 없고.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으로 한번 약간의 시간을 거쳐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처음 공부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공부를 하더라도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먼저 여기 what, 무엇을 공부해야 되지에 살펴볼게요. 자,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자격증이 총 3가지 자격증이 있습니다. 안에 정확하게는 4가지 자격증이 있죠. 유특, 초특, 중특, 진로와 직업. 이렇게 4가지 자격증이 있거든요. 특수교육과 관련된 내용. 근데 어차피 진로와 직업은 중특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3가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유치원과 초등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유치원은 유치원 교육 과정을 볼 거고 초등은 초등 교육 과정을 볼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묻기로는 유초를 묻고 그리고 중등을 따로 얘기를 하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유특, 초특, 그리고 중특이 있다고 얘기해 봅시다. 자, 유특, 초특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라고 물어보면 앞에 유와 초가 붙잖아. 그러니까 유치원, 교육과정, 영어로 CU죠, 커리큘럼, 그리고 초등, 교육과정이 시험 문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떻게? 초특 같은 경우, 유특 같은 경우 시험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육과정 A, B 그리고 교준원술 이렇게 교준원술은 제외하고 교육과정 A, B 내용을 보면 맨 마지막에 7, 8번 문제 같은 경우 초등은 7,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초등 교육과정 문제와 동일한 문제가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특수교육과 교수님들이 초등 문제를 내요.
그리고 유특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향은 없지만 최근 경향으로 본다고 하면 유특 문제가 교육과정 A의 8문제, B의 8문제가 있다고 하면 반 정도 또는 반 이상이 유치원 교육과정으로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당연히 공부해야 될 거고, 그리고 유아 특수교육, 그리고 초등 특수교육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뭘 봐야 된다고? 특수교육학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특수교육학과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게 이 장소일 거고, 그리고 유특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초특 같은 경우에는 이 특수교육학 이외에도 이제 부가적으로 딸려오는 뭐 특수교육 교육과정이라든지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같은 것도 있겠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중특 같은 경우에는 알다시피 이런 내용이 아니라 뭐가 들어간다고?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들어가요.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그리고 최근에는 특이하게 이 교육학 내용이 어디도 나온다? 네, 특수교육학에도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중등에서 많이 말랐던 플립드 러닝, 거꾸로 교육과정, 거꾸로 학습법, 이게 이제 특수교육학에도 나왔거든요. 근데 원래 개념은 교육학에 있는 개념이에요. 자, 그러면 둘 다 공통적으로 우리는 얘네들을 좀 봐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특수교육학 같은 경우에는요, 크게 이렇게 나눕니다. 어떻게 나오냐? 교과, 교육학, 그리고 교과, 내용학 이렇게 나눠요. 자, 교과, 교육학이 뭐냐? 자, 이거 같은 경우 제가 아까 앞에서 보여줬던 이 강의 안내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 통합교육, 그리고 장애아 진단 및 평가, 그리고 가족 지원, 전환교육, 공학, 긍정적 행동 지원.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건 그거잖아. 무슨 장애아 교육을 배웠잖아요. 이 무슨 장애아 교육이 안 붙는 내용이 교과 교육학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 수업 같은 경우에는 3주차까지 뭘 배운다고? 교과 교육학을 배워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무슨 장애라고 붙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배울 때는 시각장애 교육, 그리고 뭐 청각장애 교육 이런 식으로 배우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과 내용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특수교육, 교육과정, 그리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같은 경우에는 어디 들어가냐? 교과 교육학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교육학 그 교과 내용학 같은 경우에는 저랑 같이 거의 1년 동안 배울 내용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10개월 정도 배울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할 내용이 이런 것들도 더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밑줄 쳐 있는 이 두 가지는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 강의를 거의 10년 가까이 했는데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저 두 과목은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보는 내용인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저 내용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좋은 말들입니다. 알다시피 좋은 말들은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쟤네들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공부하는 게 정말로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돌에 글을 새기는 느낌으로 한 땀 한 땀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도 제가 시간이 될 때마다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관련 내용들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유튜브나 카페에 다 올려줄 거니까 그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되는데, 일단 제가 제일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요즘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해서 법에 있는 내용대로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들을 써야 될 내용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미리미리 공부를 해놔야 됩니다. 특히 초소 같은 경우에는 이 방금 얘기했던 특수교육학만 공부하겠다고 덤비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요즘 떨어집니다. 최소한 이 두 개는 그래도 베이스로 깔고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20분 또는 30분씩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은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 거고, 여튼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은 이 교과 교육학,
교과 내용학 그리고 이런 것들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 공부를 언제 하지? 웬이죠. 자,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처럼 아니면 뭐 한참 재밌게 봤던 드라마인 진도준처럼 회계를 한다고 하면 공부를 언제부터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면 2학년 말부터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제가 지금 판단하기로는, 현재 시험 기준으로는. 근데 늦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늦을 때거든요. 그때부터 해야 된다는 소리지. 그러면 일반적으로 공부를 언제 하느냐? 3학년 2학기 또는 4학년 시작할 때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시험 치는 이 임용고시라는 건 누가 보더라도 4년 동안 준비하는 거잖아. 그럼 4년 동안 준비할 내용을 1년 반 또는 1년 동안 압축해서 공부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시험을 언제 쳤다고? 초등 같은 경우에는 11월 초, 중등 같은 경우는 11월 중순 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본다고 하면 1년이 안 남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여러분들은 1년을 30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만큼 좀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만약에 1년 플랜을 갖는다 친다고 하면요, 이렇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이제 1, 2월이죠. 자, 1, 2월. 자, 1, 2월 같은 경우, 초수 같은 경우에는 해야 될 것, 내가 뭘 공부를 해야 되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서 공부할 방향이나 그리고 공부 방법 같은 경우를 고민을 해봐야 돼요. 지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 20년간 뭐 했다고? 선택형 문제를 푸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이때만 선택형 문제는 수능이죠. 근데 지금 우리가 볼 시험은 서답형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서술형과 논술형 문제입니다. 그러면 공부 방향이 달라져야 돼요. 단순히 이거 보고 이해해서 쓰는 게 아니라 따로 뭐 해야 되냐면 암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암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공부할 때 쉽게 외우도록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니면 나중에 힘들어집니다. 즉 그런 거예요. 자, 나중에 서랍에서 물건을 꺼낼 거 생각한다고 하면 당연히 정리해서 넣어야 돼. 어떻게 인덱스도 붙이고 아니면 이렇게 작은 뭐라는 플라스틱 상자 같은 거에다 넣어가지고 정리를 잘해야 되잖아. 근데 이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집어넣잖아요. 그때는 넣었다고 기억해. 나중에 막상 필요할 때 꺼내보면 어딘지 몰라요. 딱 이게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느낌입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도 뭘 고민해야 되냐면 내가 이거 얼마나 외웠든 간 언제 어디서든 꺼내서 쓸 수 있도록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제가 끊임없이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리고 재수이상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시험 쳤죠. 올해 시험 분위기가 어떻겠냐. 초특과 유특 같은 경우에는 딱 그런 느낌. 우와 얘네들 문제 내기 쉬웠네. 왜냐 문제가 어렵다 쉽다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이상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는 초특이거든요. 3개월 공부하고 1차를 합격했습니다. 이러면 시험 타동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문제가 이상하다니까 그만큼. 근데 중등 같은 경우에는 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시험을 딱 치러 갔어. 시험 칠 때는 괜찮다고 다 얘기했어요. 근데 나오니까 그리고 나와서 고민하니까 이제 섬뜩해지는 거예요. 내가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웠는데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네? 이렇게 된 거죠. 즉 이번 중등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문제 난이도가 상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엄청 힘들어했어요. 나와서. 그리고 실제 채점도 어떻게 했냐. 재작년 문제가 쉬웠고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채점을 조금 물체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합격점이 좀 높았어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에 과오를 범하지 않으려고 어떻게 했다? 칼철을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 점수가 다 떨어졌어요.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이런 상황에서 떨어졌다라고 하면 뭐 해야 된다고? 네, 실패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1년 동안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내가 왜 떨어졌는지 그리고 몇 점으로 떨어졌는데 왜 점수 이렇게 받았는지를 철저하게 반성을 해야 돼요.
이 반성 없이는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못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걸 했다고 하면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수교육학 전반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때 말하는 이해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 2월 같은 경우에는 이해 포커스를 줄 거고요. 물론 이해를 하려면 최소한 암기는 필요해요. 근데 지금은 암기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글자 안에 있는 또는 글자와 관련한 이면 내용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이 공부하는 방법은 뒤에서 좀 더 얘기를 할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1, 2호를 보내셔야 돼요. 보내면 보통 9주, 10주 동안에 뭘 할 거다? 특수교육학 내용을 다 보겠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기본적 내용을 가지고 뭐 해야 되느냐? 보통 전반기인 3월에서 6월까지 기본적으로 뭐 한다? 기출문제로 지금까지 봤던 내용들을 확인할 거예요. 이때 해야 될 건 전반기 1, 2월 달에 했던 거 이해, 그리고 이해한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암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뭘 통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문제가 쉽든 문제가 어렵든 문제가 소위 말해서 괜찮든 문제가 이상하든 간에 어차피 시험 문제는 60에서 70%는 기출문제를 기반으로 문제를 냅니다. 근데 올해 초등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기반으로 너무 쉽게 내서 문제고요. 그리고 중등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 기반으로 너무 어렵게 내서 문제였어요. 근데 결국에는 다 뭐와 관련했다? 이 기출문제와 관련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얘기를 하겠지만 기출문제 가지고 이 내용이 이렇게 나왔다. 기출문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구나.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답은 뭐냐. 이렇게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 가지고 기출문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고, 이때 말하는 이해란 이 기출문제가 우리 시험에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그리고 이 기출문제가 최근에 그렇게 강조가 되는지, 그리고 그 이유도 알아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고 하면 이 기출문제와 관련해서 다음 내용은 어떤 내용이 나올지까지도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봐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365를 잘 보낸 거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암기를 하기 위해서, 특히 서답형 문제에 대한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서 우리 교재 알짜 교과서도 다 합치면 1500페이지가 넘습니다. 엄청 많잖아. 그리고 그게 책 형태이기 때문에 줄글이야. 이렇게 되면 이해할 때 편한데 안 좋은 게 뭐냐면 암기할 때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부분 이러한 시험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한다? 내가 전반적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내가 생각하든 아니면 앞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든 간에 중요하다고 하는 내용은 본인이 따로 정리를 합니다. 이 정리한 게 소위 말해서 서브노트가 될 거고 단권화 자료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통 3, 6월 정도에 만들어요. 근데 확실한 건 초수는 이거 만들기 진짜 힘듭니다. 왜냐? 내가 뭐가 중요한 것도 모르고, 그리고 만약에 4학년인 거 한다고 하면 교생 가고 이래버리면 만들 시간 절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늘 말씀드리지만 만들 수 있으면 만들면 좋으나 만들 수 없다고 하면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하다가 엎어지면 시간만 아까워. 그래서 본인의 능력, 깜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거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모은 다음에 효율적으로 암기하기 위해서 만들거든요.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야 효과적이에요. 왜? 내 스키마에 맞게끔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무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를 전문용어로 회독수를 높인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회독수를 높여야 뭘 할 수가 있냐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 2월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말로 관련 내용을 인식하잖아요. 근데 이게 시험이 서답형이잖아. 서답형이라면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기준이 다 보른들만 말로 얘기 써버리면
이거를 제대로 채점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서답형은 대표적인 강론이나 대표적인 논문에 있는 그 문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써야 소위 말해서 남들보다 점수를 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어떻게 얘기하냐면 책에 있는 그대로 쓰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내용을 여러 번 볼 수밖에 없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한 번 보고 기억하는 사람들 여기 앉을 필요 없고요. 교사보다는 다른 거 하시면 됩니다. 좋은 거 많잖아. 로스쿨 가도 되고요. 의대 가셔도 됩니다. 굳이 이거 할 필요가 없어. 이거는 평범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그렇게 똑똑한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다른 사람의 밥그릇을 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평범하기 때문에 암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내가 외울 것 정리를 하고 그리고 외울 걸 여러 번 보면 되겠죠. 그 시기가 언제다? 네, 3, 6월입니다. 그러면 이제 7, 8월 넘어가면요. 소위 말해서 이제 시험이 다가오잖아요. 이 7, 8월이 되면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전반기 때 여러분이 뭐 했죠?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암기하려고 노력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뭐 해야 되냐면 외운 거를 써먹어야 돼. 보통은 이때 뭐 하냐? 문제풀이를 하죠. 그래서 이 문제풀이를 통해서 뭐 해야 되냐면 이때는 이해, 물론 해야 되지만 이해보다는 훨씬 더 강조되는 게 암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서브노트, 단권화 자료를 이용해 가지고요. 끊임없이 내용을 보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문제화 됐을 때 내가 쓸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겨울이 되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되죠. 그래서 9월, 11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모의고사를 풀면서 지금까지 했던 걸 끊임없이 확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언제가 힘들어하냐면 이때부터 힘들어요. 왜냐? 요때는 소위 말해서 공부가 재밌어요. 왜 재밌냐? 내가 모르는 것도 나오고 그리고 알았던 내용도 새롭게 접근할 수 있으니까 엄청 공부가 재밌습니다. 이때는. 그래서 막 능동적으로 열심히 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 해야 된다고 암기하려고 하잖아.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죽으려고 하죠. 특히 여름이 되고 날씨가 더워지고 그러면 집중력도 떨어지고요.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들이 하나둘 시름시름 앓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바뀌잖아. 뭐 독감이라든지 코로나 또 걸려요. 그래서 이 7, 8월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전반기 때 좀 잘할 필요가 있어. 아까도 얘기했듯이 서랍에서 필요한 거 꺼낼 때 정리가 잘 돼 있으면 훨씬 더 써먹기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7, 8월, 9, 10월을 펴내려고 하면 1, 2, 3, 4, 5, 6을 여러분들이 의식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야 돼요. 막상 시험이 11월이라고 하지만 한참 걸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거든요. 금방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있어요. 보는 듯이 옷 입고 있죠. 이 옷 입으면 그 다음날 시험 칠 겁니다. 금방 바뀌어요. 진짜. 그래서 조금 생각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튼 이게 언제 공부해야 되느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해줘? 어떻게 할 거냐가 이제 중요해질 텐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면 심리학 용어 중에서 더닝 크루그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엄청 복잡한 내용인데 쉽게 얘기하면 무식한 놈이 용감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그래프. 자, 본인이 1개월 공부하잖아요. 또는 초세 공부를 해. 그러면 특수교육학을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딱 이 정도예요. 딱 이 정도예요. 나 다 안다.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시험을 떨어지거나 아니면 슬럼프를 겪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네, 좌절을 하는 게 돼요. 그래서 본인이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없었구나. 그리고 이거 어느 정도 이제 소위 말해서 경험과 지식이 쌓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점 자신감이 다시 높아집니다. 그래서 초수는 아직 모르지만 재수 같은 경우는 지금 딱 이 정도 상태일 겁니다. 이 정도 상태. 이 상태. 그리고 이 정도 올라가고 있겠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본인이 지금 이 상태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현재 다 이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그래서 초수든 재수든 간에 뭘 기억해야 되냐면 지금까지 했던 방법은 버리시고 새롭게 다시 접근해야 된다는 거. 특히 초수는 아무것도 모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얘기했던 뭐 소위 말해서 앞에 있는 저처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합격했던 선배나 합격했던 사람의 합격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 해야 될 건 내가 갈 길을 먼저 가봤던 사람이 했던 걸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재수 같은 경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실패를 해봤잖아. 그러면 또 다른 길도 고민을 해볼 때가 왔다는 거. 자, 그러면 어떻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임용시험,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특수교육학이라는 내용을 4년 동안 배운 걸 1년에 단 한 번 시험으로 결정을 합니다. 뭐 공무원 같은 경우는 뭐 지방직, 국가직 이렇게 하면 3번 정도 시험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1년에 딱 한 번을 이렇게 시험을 치죠. 즉 11월 하루를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특수교육학 공부를 하는데 하필이면 이 시험이 뭐다? 서답형입니다. 그러면 서답형을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아까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이해예요. 이때 말하는 이해는 그냥 단어 몇 개 아는 게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죠. 일단 기본적으로는 해당 내용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이야기해서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뭐 한다고? 암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암기한 내용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은 이 암기와 그리고 적용보다는 지금 당장 관련된 이 이해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이 이해지 이거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저 이해와 암기 그리고 적용과 관련해서 정말로 슬픈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슬픈 내용이 있냐고 하면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다 달라요. 이때 말은 가진 게 뭐 돈 이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인지 능력, IQ 이런 것도 다 다르거든요.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 보니까 제가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비유를 하자면 태어나 보니까 3루야. 즉 조금만 더 가면 홈으로 들어있어요. 근데 나는 태어나 보니까 아직 홈이야. 즉 1루도 못 간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늘 얘기하는 게 뭐냐면 사람들은 본인이 3루에 있는지 1루에 있는지 2루에 있는지 몰라요. 그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나는 남들만큼 노력했다. 근데 성과가 없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1루에 있으면 노력하면 2루밖에 없고요. 내가 2루에 있으면 3루밖에 없는 거야. 그러면 이거를 바꾸기 위해서 역전하기 위해서는 남들이 홈으로 들어갈 때 나는 더 뛰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나의 특성이나 나의 능력을 파악해 봐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 태어나서 너 똑똑해서 공부를 잘한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던 사람 같은 경우는 고민해 봐야 돼. 진짜로 나는 공부를 못하구나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잖아. 와, 너 똑똑하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좀 유리해요. 다시 말해서 공부를 소위 말해서 노력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남들만큼만 하더라도 합격할 수 있어.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남들보다 훨씬 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라고 생각하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왜? 스타트가 좀 다르잖아. 저 같은 경우에는 저의 부모님한테 받았던 것 중에 좋은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어렸을 때부터 남들보다 이해하는 건 좋았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고. 근데 안 좋은 거는 이렇게 물만 마셔도 살이 찐다는 거. 이게 안 좋은 거고. 그러니까 본인마다 다 받은 게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을 먼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이해와 관련해서 좀 더 얘기를 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사람을 분류할 수 있지만 사람이 공부를 할 때 나타나는 특성이 보통 2가지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 특정한 내용을 보고 나는 이 특정한 내용에 나와 있는 단어보다는 그냥 내가 이해한 대로 이거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소위 말해서 이해에 남들보다 조금 더 유리한 사람이고,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해는 둘째 치고 일단 외우라 하잖아. 정말 잘 외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A4 두 장이었어요. A4 두 장인데 자기는 외우는 것도 잘한다. 그래서 나는 시키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보여주더라고요. A4 두 장을 20분 안에 외우는데 정말로 토시 하나도 안 가지고 외우더라고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암기에 유리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본인도 지금 20년, 30년 살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물론 상대적인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해에 조금 더 유리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암기에 조금 더 유리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걸 파악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못하는 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 좀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할 때도 제가 이해한 대로 말씀을 드려요, 먼저.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단어로 얘기해 드리죠. 근데 이것처럼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이 이해에 능통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딱 마인드가 어떤 마인드냐면 암기 나중에 해도 돼. 딱 이 마인드예요. 그래서 보면 다 알아. 근데 선택형 문제를 풀잖아요. 이 사람들은 엄청 유리해요. 왜? 어차피 선택형 문제는 이게 맞냐 틀리냐만 판단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이게 유리해. 근데 서답형 문제는 최악이죠. 왜? 외운 거 그대로 써야 되잖아. 근데 여기 유리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 친다고 하면 네, 바로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시험이 그렇게는 안 나오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본인의 성향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성향을 파악해서 이해를 잘하느냐, 암기를 잘하느냐 이거를 따진 다음에 이해에 맞도록 접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이해를 잘한다고 하면 이해에 별로 문제가 없어. 그러면 암기를 잘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 이해하는데 진짜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이게 일반적인 독서 방법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내용을 확인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도 모르는 내용을 이해하거나 암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해야 될 건 이렇게 전반적 내용을 훑어보는 거죠. 즉, 특정한 책 내용과 특정한 논문 내용을 먼저 볼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한 번도 모른다고 하면 제목을 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차례로 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는지 요약 형태를 한번 봐요. 그러면 대충 알 수가 있죠. 이 책 뭐 자기계발서네. 이 책 그림을 그리기 위한 그러한 실용서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전반적 내용을 훑어봐요. 그리고 조금 더 이해하기 편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큰 틀을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전문용어로 구조화한다고 하죠. 그래서 그 구조화할 때 쓰는 게 가장 많이 쓰는 게 제가 여러분들 드렸던 예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픽 조일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러한 그래픽 조일자를 통해서 내용들 간의 위계나 관계를 먼저 파악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년 수업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해야 될 게 뭐냐? 일단 뭐 복습을 하거나 예습을 한다 쳤을 때 얘가 늘 항상 책상 위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이 내용을 봤을 때 이게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 공부할 때 간과하는 게 있죠. 먼저 숲을 봐야 되는데 나무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 나무만 주구장창 보잖아요. 내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됐을 때 다시 말해서 이 나무가 어디 위치에 있으며 그럼 다시 내가 숲을 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잊어먹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될 건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을 훑어본 다음에 이거를 구조화해야죠. 그리고 구조화한 다음에 해야 될 게 뭐가 있냐. 문장들이나 문단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구조화한 다음에는 지금 문장이나 문단 통째로 내용을 정리 또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볼 때는 이렇게 본다는 거지. 이렇게 한번 읽어봐요. 그러면 큰 틀에서 정의에는 뭐가 나오고 종류에는 뭐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어요. 이게 한번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냐면 그 다음에 볼 때는 여기 나온 단어 하나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이게 책 읽는 방법으로 설명하는 내용이고 조금 더 유식하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먼저 훑어보기. 방금 얘기했죠. 제목이나 그림 그리고 위 같은 거 살펴보는 거. 이때 필요한 게 뭐라고? 마인드맵. 구조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문단이나 문장 통째로 본다고 했죠.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통독한다고 합니다. 통째로 본다. 통째로 읽는다. 그리고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정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한 번 보는 사이클이에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은 많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바라는 건 1, 2월 또는 1, 3월 동안에 여러분들은 이 한 사이클을 최소한 5번 이상 보는 걸 추천해드려요. 근데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안 외워도 일반적인 큰 틀에서는 어느 정도 외워집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다고? 3, 6월 달에 좀 편하게 문제를 적용하고 그리고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제가 수업 때 딱 이렇게 해드릴 겁니다. 한번 이렇게 봐드릴 거예요. 그러면 해야 될 건 복습. 복습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 2, 3번 본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이거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다 봤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것만 해도 돼요. 이것만 여러 번 봐도 돼. 그러면 이해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해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 스키마에 새롭고 신기한 내용을 동화 조절을 할 때 늘 생기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질문을 하라고 합니다. 질문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 똑같은 글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선행 지식과 생각 때문에 이게 다르게 해석될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물어봐야지. 내가 이해한 게 맞냐? 근데 이런 질문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순히 A는 B라고 물어볼 수는 있어요. 지금은. 근데 이거는 책 찾아보거나 조금만 본인이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 근데 방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A가 맞냐, B가 맞냐를 물어보는 것 자체는 조금 고급된 질문이잖아요. 그래서 점점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이해가 됐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1, 2월, 1, 3월 동안에 이러한 질문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공부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이러한 마인드맵 그리고 훑어보기를 통해서 전반적 내용을 숲을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숲 같은 경우에도 어떤 지역에서는 소나무가 많고 어떤 지역에서는 도토리 나무가 많잖아. 그러면 그런 것들을 묶어서 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 도토리 그리고 소나무에서도 하나하나를 보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하나하나 보는 거에 시간을 많이 보내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하나 보는 거는 한두 번 보면 대부분 다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조그마한 그런 그룹들을 여러 번 보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암기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법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엄청 많은 걸 알 수가 있어요. 특히 초수는 당연히 더 그렇고 재수 이상도 본인이 알던 거 이외의 내용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할 때 이것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책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책들을 봤을 거 아니야. 그 봤던 내용과 관련된 흐름들을 알려줄 거예요. 이거를 전문용어로 행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나무와 나무 사이에 연결해주는 그 지점을 얘기하는데 그 지점을 아는 게 여러분들의 이해에 엄청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지점을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A가 중요하다. 근데 예전에는 B가 중요했다. 그 이유를 써라고 하면 당연히 둘이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 그 관계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요약을 하자고 하면 지금까지 공부했던 방법 말고 조금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 접근하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다. 만약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 6개월 안에 1년 안에 합격합니다. 근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인 공부량과 시간은 확보해 줘야 돼. 근데 초수와 재수는 이 확보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공부 방법이 달라질 거예요.
초수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없잖아. 그럼 뭐 해야 된다고? 이걸 최대한 빨리 한 다음에 포커스를 얻어 맞춰야 된다고?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식으로 시험에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 그리고 시험 문제에 나와 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시험을 풀 수밖에 없어요. 그걸 더 할 수는 없으니까. 근데 재수 이상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당연히 이걸 해봤지 한번. 그리고 더 해야 될 건 새롭게 나온 내용들을 추가해야 돼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차피 수업에 초수와 재수 다 했기 때문에 전반기에는 그런 느낌, 초수와 공부를 좀 덜한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쓸 거고요. 후반기 같은 경우에는 재수 이상을 위해서 조금 새로운 내용들을 좀 많이 얘기할 거예요. 근데 늘 얘기하지만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다리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런 내용도 있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걸러들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거를 소화할 수 있냐 없냐를 살펴봐야 되는 뜻이죠. 여러분들도 공부하면 옆에서 어떤 강사가 이걸 얘기했다. 그리고 내 친구는 이거 아는데 나는 모른다. 이렇게 생각 들 때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건 그걸 하기 위해서 선회해야 될 걸 내가 다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이 다 하고 있다는 건 기출문제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A라는 거에서 A-가 나왔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A-를 본다고 하더라도 나는 A를 모른다고 하면 A에 집중하는 게 상식적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그 A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그 A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내가 다 풀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기출문제와 관련된 해설을 내 입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A-를 봐도 돼. 근데 그게 안 된다. A-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차피 A- 그대로 안 나와 시험 문제는. 또 꼬아서 낼 거 아니야. 그러면 기본도 안 되는데 꼬아서 내면 맞출까요? 맞출 수는 있을 수 있어. 한 문제는. 근데 장기적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본에 충실을 하시고요. 그리고 깜냥이 되고 능력이 된다고 하면 추가적으로 좀 능동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거. 왜 그러냐? 제가 이 강의를 하면서 느낀 게 뭐가 있냐면 만약에 제가 스스로 공부했다고 하면 별 걱정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돼. 근데 제가 앞에서 여러 사람들, 여러 능력의 사람들에게 비슷한 내용과 그리고 전반적 내용을 알려줘야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가운데를 알려줄 수밖에 없어요. 왜냐? 너무 이쪽으로 얘기하면 초수만 좋고 이쪽으로 얘기하면 재수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알려주는데 조건을 답니다. 이거 전국 1등 하는 사람만 봐라. 이거 재수는 봐야 된다. 이거는 재수는 볼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본인의 깜냥 맞춰서 공부하시면 되겠죠. 됐죠? 이게 지금까지 얘기했던 how입니다. 어떻게 공부하냐. 그리고 저는 이 what, when, how보다 더 중요한 생각이 있습니다. why. 왜 해야 될까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왜 해야 될까? 대부분 왜 해야 될까 물어보면 딱 한마디 하죠. 특수교사 돼야죠. 교사 돼야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러한 막연한 목표보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즉, 내가 수능 점수에 맞춰가지고 그때 당시에 취업에 잘 된다는 특수교육과 왔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안 맞으면 늘 얘기합니다. 빨리 포기하라고. 보리만 손해라고. 근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제 구체적 목표가 필요해요. 이때만의 구체적 목표는 자, 내가 그래 교사를 갔다 왔어. 갔다 오니까 할만해. 그러면 특수교사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특수교사를 하려면 임용고시라는 거 봐야 되는데 그럼 임용고시 같은 경우에도 상대적 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찾아본다고 하면 내가 가고 싶은 지역에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합격선, 커트라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70점이었다. 그러면 그게 생기지. 내가 1년 공부해서 7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할 수 있겠는 생각이 들죠? 그럼 70점 맞으면 너무 아슬아슬하잖아. 그러면 한 75점 정도 맞으면 괜찮네. 그러면 내가 75점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75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나냐? 아까 얘기했죠? 중등이라고 하면 교육학과 특수교육학. 그리고 초등이라고 하면 초과정과 특수교육학.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 그럼 이 공부에 대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구체적인 점수가 또 배분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등이라고 하면 75점 받으려고 한다. 올해 기준으로,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특수에서 75점 받으려고 하면 작년에는 교육학을 18점 이상 받았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점수가 특수교육학 점수가 되겠죠. 그러면 대충 계산을 본다고 하면 한 58점을 특수교육학을 받고 그리고 18점 정도를 교육학에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 보더라도 뭐가 나타난다고? 공부량이 결정이 되죠. 자, 18점 받을 교육학을 하루에 20시간 공부한다? 미친놈이지. 그러면 특수교육학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한 8시간 공부하고 그리고 교육학을 2시간 정도 공부하는 게 상식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다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해야 될 절대량과 시간이 정해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게 대해서 뭐가 생긴다고요? 내 공부 스케줄이 결정이 돼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고 하냐면 왜 하는가? 만약에 내가 올해 특수교사를 하고 싶다고 한다고 하면 그 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그리고 구체적인 실행 방향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제가 시간이 되는 대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 단순히 특수교사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언제, 어디에, 몇 점을 받고 들어갈 것이냐 이거를 구체적으로 짜주셔야 됩니다. 자, 본인이 판단했을 때 올해는 아닐 수도 있어. 솔직히 말해서 아닐 수도 있어.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공부하고 내년에 승부를 볼 거니까 내년에 어떻게 공부할지까지도 정해져 있어야 된다고요. 만약에 안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끊임없이 그렇게 됩니다. 올해 시험 치고 떨어져. 공부해. 올해 시험 치고 떨어져. 기간제는 할까? 올해 시험 치고 떨어져. 어떻게 하지? 이게 된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왜에 내가 왜 공부하는지를 좀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왜? 시간이 아깝잖아. 돈도 아깝잖아.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2, 3년 뒤에 본인 동기들 중에서 학교 다닐 때 와, 얘가 교사를 한다고? 라는 애가 되는 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애들이 나중에 카톡에 뭐가 있냐? 호주나 유럽에서 찍은 사진이 있어. 나는 뭐하고 있다고? 공부하고 있어. 이러면 얼마나 빡칠까요? 이거 안 보이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 열심히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그 열심히에 대해서는 리미트가 없습니다. 이 시험은 남들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들보다 조금 잘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